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에 혹 같은 게 났어요. 요 혹 났으면 피부과 안 갑니까? 피부과 가죠. 바로 났으니까. 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혹 같은 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혹을 떼내거나 연고를 바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나아요. 우울증 초기 증상은 좀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사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식욕이 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게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가업이 주어지잖아요. 가업이 주어지면 그거를 끝까지 잘 마무리가 잘 안 돼요. 그게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에요. 약의 종류와 효과. 사실 그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. 옛날에는 부작용이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부작용이 많이 없어요.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항우울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걸 억제시킨다. 항이 들어가는데 세로토닌, 노에피네플린, 그 다음에 도파민 요 세 가지인데 그래서 약이 보통 세 종류가 있어요. 재흡수되는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거,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랑 노에피네플린을 억제하는 거, 그 다음에 도파민이랑 뭐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거,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약 드시면 보통 한 4주에서 6주는 먹어야 되거든요. 4주에서 6주는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보통 효과가 나타나요. 그래서 도중에 사실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면 좀 안 돼요.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. 우울증 약의 부작용은 입이 마르고요. 자꾸 목이 메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게 이제 적응되는 데까지 약간 더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식욕도 좀 달라지고 사실 뭐 더 짜증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포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랑 그때 더 면담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외에 네. 특별한 부작용이나 뭐 내성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, 없어요. 그렇지는 않아요. 사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본인이 우울증일 때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이 좀 덜하죠.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병원의 의무기록지라고 하는 거는 차트라고 하죠. 이 차트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본인 동의 없이는 차트를 공개할 수도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의사분들도 처벌을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위원회에 자료가 남아 있지만 이 기록을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제 조회하거나 공개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,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기관에서 못 봅니다.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그리고 의료를 이용했던 그 정보는 본인이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회 불이익을 줄까라고 봤었을 때 일단 사기업은 절대 볼 수 없고요. 그리고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불이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진짜 말 그대로 오해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다 가능해요.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또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민간의료보험이에요.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혹시나 이제 보험가입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진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. 찾아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
그건 정신장애, 그러니까 영구적인 기능 손실을 의미해요. 치매나 아주 심한 수준의 정신분열증, 그리고 조울증, 이렇게 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말합니다. 근데 정신과 진료의 대다수는 여기에 당연히 속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사실 거절하기는 어렵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치료받은 지 초기에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치료한 지 3년이나 5년이 넘잖아요. 그러면 보험사에서 정보를 묻지도 않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정신과를 이용하면 됩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에 여기 이상한 종기가 혹 같은 게 났어요. 요 혹 났으면 피부과 안 갑니까? 피부과 가죠. 바로 났으니까. 사실 이제 저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지만 혹 같은 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혹을 떼내거나 연고를 바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실 상담을 받고 또 정확한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게 나아요.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X이에요. 우울증이 삭히고 굶고 굶어서 X를 하는 거거든요.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 가기예요. 사실 병원 가는 게 정답이에요.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정신과 환자들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들도 마찬가지인데 병에 대한 지식, 내 스스로 나는 우울증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. 근데 대다수 환자분들이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죠.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우울증이구나, 나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가 사실은 우울증을 완벽하게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기 같은 거 쓰는 거,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털어놓는 거죠. 저도 이제 말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말하는 건 누구나 쉬워요. 근데 누군가의 말을 진심 어리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.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가면 전문가가 진심 어리게 사실 들어주거든요.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의 그런 감정과 내가 오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가 말하고 들어주는 거를 해보는 것도 사실 참 많은 도움이 돼요. 그래서 매일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진짜 좀 추천합니다.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어렵지만 좀 긍정적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좀 더 같이 있고 더 친해지고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좀 받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대놓고 지인들이나 하다못해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나 요즘 우울하다라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꼭 혼자서 저는 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표현해라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